네, 벌써 7월 중순입니다. 7월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혹은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옥천에서는 복숭아와 포도라는 우리 고장 대표 과일이 나오는 달이기도 하죠. 이미 복숭아나 포도 맛을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네, 오늘 저녁은 우리 옥천에서 생산된 달콤한 복숭아와 포도를 사서 집으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 제안 드려 봅니다. 7월 12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합니다. Oh my god,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늘 같은 날 마주쳐. 이게 뭐야? 머리는 엉망인데 다 상태가 말이 아니야 모른 척 지나가죠.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멀어지는 너. 또 물보라를 일으켜다 또 물보라를 또 물보라를 일으켜. 어쩐지 오늘 알람이 안 울려. 아무거나 막 입었고 지각이야. 아래로 몸을 낮추고 숨을 꼭 참아봤지만 아이쿠 들켰나봐. 내 맘이 방심할 때마다 불쑥 나타나 뒤 헤엄치듯 멀어지는 너. 동물보라를 일으켜다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이 파도에 난 온종일 서핑을 하는 느낌. I did a feeling. 난 솔직히 푹 빠졌지. 하지만 이건 secret. 동물보라를 일으켜. 갑자기 웃으며 얼굴을 불쑥 다가온 뒤 오늘 칼라 하트를 그려. 또 물보라를 일으켜. 또 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동물보라를 일으켜.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의 권오성입니다. 네, 우리 먼저 이제 남부 3군 소식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영동 소식인데요. 네, 그 영동에서 사실 굉장히 그 영동 주민들에게 큰 아픔을 준 사건이죠. 노근리 사건. 네, 그 1950년 6.25 전쟁 초기에 발생했던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72기 합동 추모식이 지난 6월 24일 오전 11시에 노근리 평화공원 추모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네, 이 노근리 사건은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당시에 그 이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1950년 7월 25일 7월 달 정도 7월 정도 7월이 있네요. 예, 7월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 영동구 황간면이라고 있어요. 황간면에 노근리 철교라는 곳 밑에서 한국인 양민이 미군에 의해서 수백 명이 사살당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거든요.
직후였고 미군이 이제 노근리의 경부선 철도 아래와 터널, 그러니까 속칭의 쌍굴다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난가 있었어요. 이제 전쟁이 막 폭격이 터지고 막 전쟁이 이제 진행되니까. 근데 여기 피신해 있던 민간인을 이 무차별 사격해서 살해당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실종당한 사건인데요. 약 한 3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집단 몰살을 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그 1999년도에 뭐 이후에는 잠잠하다가 1999년도에 1960년이죠. 60년 때 유족들이 처음으로 미군 소청 심사에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을 당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냥 사라지나 했는데 1994년에 그 노군이 양면 학살 대책위가 이 유족들이 비극을 담은 그 실록 소설을 출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겨레 신문이나 또 월간 말지 같은 언론 그리고 이제 그 MBC 같은 방송사에서 신문 방송 그 다음에 이 잡지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혹은 뭐 기사를 계속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날 이 매년 이 노은의 사건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뭐 72기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상으로 추모사를 정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도 추모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 정구도란 이사장, 그러니까 노군리 국제평화재단의 이사장이 정구도 씨인데 이 정구도 이사장이 그 노군리 사건 피해자와의 배상 및 보상 처리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서 이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국회에서 이제 피해자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은희 사건은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서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료 지원금 등을 해서 총 한 4억 7,8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2011년에는 사건 현장인 쌍굴다리 일대에 13만 제곱미터 규모의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노군리 평화공원입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한 번쯤 찾아가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한번 짚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별로 멀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다음 보온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질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요 두고 긴 눈물이 내리니 잡은 손이 젖어가면 헤어지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저무도록 긴 비가 오는가
지는 것 과거는 내게로 돌아서 향기를 뿌리고 있네. 추억은 지난 이야기야. 이어 두고 그 모습이 새로우니 그때 부른 사랑 노래 이별이었나.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처음부터 긴 이별이었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또 한번 잠깐 생각에도 좀 잠겨 보기도 했는데, 네,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노원 평화공원을 이번 주말에 우리 애 데리고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은 소식인데 그 보은에서는 이 동다리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피디님? 아니요, 동다리 동다리. 되게 동네 흔한 다리거든요. 아, 동네 다리. 네네네. 네, 근데 이 보정 이그 보은읍에 3년 6개월 만에 그 완공한 보청천의 동다리 준공식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멀쩡한 다리를 부수고 다시 다리를 놓고 또 경관 조명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은과 별다른 연관도 없는 뭐 아무런 사실 연관이 없는 그런 매미를 조형을 이렇게 붙여 놓아서 이상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동다리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네 다리 뭐 줄임말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작은 다리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더라고요. 일단은 조명 사업부터 한번 볼게요. 조명 사업은 그러니까 그 다리 주변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목적으로 24억을 투입했어요. 경관 조명에만. 그리고 근데 이제 주민들 얘기는 여기보다 정말 사실 조명을 써야 될 거니까 이제 주민들의 안전, 생활 기반을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곳이 사실 그 보은 같은 경우 음대 시가지 중에서도 사람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가로등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다리 경관 조성 사업은 보청천에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으로 했는데 이 공사는 그 다리 두 개를 붙여서 4차선으로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동다리가 아니에요. 엄청 크죠. 근데 공사비만 9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거기다가 이 경관 조성 사업에 24억 투입됐죠. 뭐 이러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보은의 읍의 삼산리, 장신리 이쪽에 있는 불로천에 있는 제방도로변에는 보안등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어둡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밤에 그 밤길을 가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또 장신리의 충인빌라 방향이나 이쪽 방향도 굉장히 어둡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이제 알았는데 제가 주로 다니는 보은읍에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로변 말고 주변에 약간 들어가는 곳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거기가. 그런 그런 곳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 통행이 많은 학원가들 뭐 이런 곳들도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데 거기도 사실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다라고 주민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뭔가 공간 투자,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그런
뭐라고 하죠? 그 지역의 상징적인 건물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상징물이나 상징적인 시설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줄일 수 있거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전 보훈 군수님인데 전 보훈 군수님이 본인의 이름을 이게 표지석이나 이런 데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로수도 붙이고 도로나도 붙이고 이때 각종 감사 공적비, 감사비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 그 동다리에도 이 전 군수님의 그 군수의 그 이름이 붙은 표지석을 또 설치를 한다고 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지금은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굉장히 구시대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새로운 군정에서는 좀 더 개선된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이제 보훈 주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좀 좋은 소식인데요. 옥천은 원래 코로나 때문에 군에서 물놀이장 운영을 안 해요. 여름에 한 보름 정도 그 공설 운동장에 했었는데 PD님도 거기 어릴 때 혹시 놀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많이 갔어요. 네, 근데 거기 원래 안 하거든요. 옥천군은. 근데 보훈은 이 2개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원래 1개를 하다 2개로 늘렸다고 해요. 여기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이들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여름철 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보훈군에서는 지역에 이르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뱃들공원하고 결초보훈 문화누리관 이 2곳에다가 각각 그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7월 8일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의 기준은 이미 시행이 됐겠네요. 7월 8일부터 7월 7일 그러니까 녹금일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7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 시간은 이게 좀 나누어서 10시에서 12시 한 타임,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또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5시 세 번이고요. 수용인원은 뱃들공원 같은 경우는 150여 명, 결초보험 문화누리관은 3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물놀이장뿐만이 아니라 몽골 텐트 같은 편의시설도 설치돼 있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봤는데 이곳이 평소에는 그냥 공원이에요. 근데 공원인데 여기 유튜브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에다가 여름에는 이제 물놀이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놀이 시설, 미끄럼틀 같은 걸 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물을 채워요. 이렇게 포인데 그리고 분수가 있어서 물을 이렇게 좀 분수처럼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큰 안에 물 채워지면 이게 확 쏟아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꽤 재미있게 하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옥천에 있는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이 보훈으로 놀러를 가는 것도 꽤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거기서 일일이 저기 조사를 하진 않으니까 이용을 하시던 모양이던데 옥천에서도 이제 멀리 안 가시고 이런 시설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보훈 소식도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노래를 한 곡 듣고 과학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2NE1의 노래입니다. 파이어 듣고 올게요. I go by the name of CL21.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ut we're here now. And we about to set the roof on fire, baby. Uh-oh. You better get yours, cause I'm getting mine. 다시 널 비웃지
네, 과학 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 상상 주제는요. 음모론자들의 사고법. 이거 음모론자들이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음모론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요. 자, 피디님 음모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 최근에는 음. 그 백신 맞으면 네. 죽는다. 네. 그거 들어봤습니다. 음모론이 뭘까요? 음모론? 뭔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음. 속이는 거? 음모론은 그러면 거짓이다. 약간 뭔가 네. 작은 진실을 엄청 부풀리는 듯한 네,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광의적으로는 거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뭔가 또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음모론이 많이 이렇게 퍼지지 않는 편이라 해야 되나요? 않은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모론은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음모론은 사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피디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부의 진실을 전체로 확장시켜 놓으면 이게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진실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음모론들은 재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한창 번지고 이럴 때는 뭐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검증이 되고 이러면서 해소가 되지만 한창 번질 때는 사실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렇죠. 거짓말 만드는 거는 정말 금방인데 그걸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이 음모론자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을 이해하면은 좀 대응하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관련 내용은 음모론과 관련돼서는 이 음모론을 폭로하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메타펑크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믹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음모론자들의 사고법. 네, 이걸 바탕으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틀린 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종종 좀 보게 되죠. 그럴 때 PD님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저요? 음. 근데 그거 아니라던데? 라고 말할 때도 있고 네. 뭔가 정말 확실한 이 믿음이 네. 보일 때는 네. 그냥 얘기를 아예 얘기를 안 안 해요. 해요? 왜 안 했어요? 너무 피곤해지니까. 피곤해지니까 네. 얘기해봐야 어. 그렇죠. 맞아요. 이게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얘기를 해봐도 듣지 않습니다.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토론, 100분 토론이나 이런 토론 프로그램 많은데 토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설득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잘 아무도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저게 토론인가? 약간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그거는 사실 일반적인 그러니까 음모론 관계 없는 상황도 사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음모론자들은 그게 더더욱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100분 토론 얘기를 했습니다. 100분 토론 굉장히 양질의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지만 다만 상대방의 그 주장을 동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어서 네, 드리는 말씀일 뿐이고요. 자, 제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삐디님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MBTI 얘기입니다. 네. 제 주변에서는 이게 유행한 지는 몇 년 된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유행한 거는 2021년 후반기쯤 되는 것 같아요. 전반기 후반기쯤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MBTI와 실제 MBTI는 다르다 이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래요. MBTI라는 게 만들어진 게 1950년대에 만들어졌고 교사였던 캐서린 쿡 브릭스와 딸 이사벨 브릭스가 이 칼 융의 그 성격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검사고 또 질문 항목도 100개 전으로 훨씬 많고 같은 질문도 없어요.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MBTI는 이게 최소한 그 MBTI 허용성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제 MBTI의 이제 바탕 이론인 칼 융 심리학은 지금은 극복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가치로는 인정을 받지만 칼 융의 심리학이 실제 학계에서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거기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진짜 MBTI도 이거는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 자, 이 얘기를 했을 때 저기 PD 생각 어떠신가요? 딱 들었을 때. 사실 뭔가 알고 있는 정보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나요? 생각이요? 네, MBTI에 대한.
근데 그냥 재밌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하나는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너 그 틀렸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인정하고 신뢰를 하고 높으니까 참이라고 한 주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MBTI가 실제 검사와 다르다는 걸 알지만 재밌으니 그걸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예, 피디님처럼. 근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이에요. 이거 하고 재미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들었던 게, 재미있는 점은 재미로 본다는 분들이 매사 성격 유형 검사를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더라. 그거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PD님이 제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MBTI는 진짜 그냥 재미로 보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졌어요. 그리고 좀 더 얘기하자면 MBTI는 요즘 사람들의 참 큰 위로가 되는 검사 같아요. 거기 나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성격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쁜 성격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그대로 삶의 활력을 주는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사실을 진실로 믿는 건 단순히 재미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음모론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는 점이에요. 자, 음모론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선거가 나오면 선거 조작 음모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공화당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선거 조작됐다. 예. 그리고 지난번 대선도 조작됐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백혈병에 걸린다거나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그런 음모론도 있었고, 그건 실제로 기사까지 됐어요.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료 구독자 수가 많다는 조선일보에서도 썼습니다. 이걸 코로나 백신 맞아서 백혈병에 걸렸다. 그런 기사 썼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과 지금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믿었죠. 그리고 검증하기 너무 어려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가 한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저도 잘 모르는 그런 해서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또 이게 저도 여기서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없다라는 건 없대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거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자적인 양심이에요. 그거는 이게 전문가들은 정확한 표현을 좋아하고, 자기가 알기로는 이건 극히 드물지만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 이게 아니라 우리 현재까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거의 없다.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거는 관련성이 없다 이 말인데, 전문가들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서 그런 말들을 남겨두릅니다. 그런 거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음모론에 맞서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득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이 과학상상으로 백신 맞으시라 얘기했을 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고,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해도 믿지 않으셨어요. 지금 믿지 않았어요. 이게 오히려 제가 정부의 논리에 약간 세뇌당해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음모론자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PD님처럼 그냥 얘기 안 해 이러면은 음모론자들이 아니에요. 음모론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고요, 거기서 설득을 하려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생각은 정부의 생각이고 정부가 널 세뇌한 거야. 야, 언론계에 있다는 사람이 정부의 말을 그렇게 세뇌를 당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네. 나는 정부 자료만 갖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자꾸 정부래요. 네.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음모론자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한편으로는 되게 자기를 신뢰한다라는 네. 생각했어요. 본인 신뢰한다? 본인 스스로를. 그래서 남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네네네.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근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아 그러면 굉장히 잘 보신 겁니다. 근데 흔히 보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해도 안 통해. 이거의 기저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사고하지 않아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모론은 때때로 굉장히 좀 기이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음모론자들의 대부분은 약간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은 특정 사건이 자식 부도덕한 목표를 가진 소수 권력자 집단이 자행한 음모적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매체, 그 아까 그 백혈병, 코로나 백신 백혈병론이나 뭐 코로나에 감염된다는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하는 등 뭐 이런 주장하는 그런 매체라던가 이런 데 설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은 이 점입니다. 아마 PD님도 그럴 텐데 모순된 증거를 받았을 때 음모론자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잘못된 게 있을 때 그 PD님 같은 경우는 PD님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해낸 자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다 받아들인다면 음. 거짓말이고 음. 살짝 이렇게 음. 흐린 눈. 음. 아니야.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해해요. 내가 내 생각을 바꾸다는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인정을 하거나 수정을 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PD님도 말씀도 아마 같은 얘기인데 이거 받아들이죠. 이게 왜냐면 이거는 그러네. 내가 생각을 일부 잘못했네. 혹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증명된 것들이 달리는 그 여지를 남겨두거나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음모론자들은 모순된 증거는 배제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들은 수용하고 본인의 주장을 약하게 만든 것들은 배제합니다.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그죠 이제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셈 치고 기존 본인 주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에게 정신질환이 있단 말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 재미있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모론자들은 우리가 세뇌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이게 당연한 걸 왜 이해 못해?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 퀘스트는 이 음모론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했대요. 본인 도대체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우리가 주류 언론이나 정부에 너희가 세뇌를 당했어. 또 앞잡이야. 너는 진실이 뭔지를 아는데 알 정도 똑똑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넌 정부의 앞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다그치기도 하고 막 증거들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근데 이 음모론자들이 처음에는 분노한대요. 막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면 분노하거나 앞잡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화를 해봤답니다. 미 게스트가 꾸준하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이 미 게스트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바보가 아니었어. 그럼에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인지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음모론자 입장에서 저 사람은 정똑똑한 사람이라면 나의 생각을 당연히 동의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안 받아들여. 이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좀 이야기 더 진행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요. 오겠습니다. 또 계속 이 음모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지럽네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리쌍의 발레리노 듣고 올게요.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우리 사랑했던 그 추억만은 잊지 말아요 내 맘에 영원히 남아 날 기쁘게 해줘요
어색했어 너와 처음 밥을 먹을 땐 밥풀이 입가에 묻을까 수저를 입에 넣을 땐 신경이 쓰이고 또 함께 걸을 땐 발을 맞춰야 할지 어깨를 감싸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자는 알았어도 사랑은 잘 몰랐기에 나의 뒤에 쫓아오듯 따라오는 너를 위해 조금 느리게 걸어주면 사랑은 시작됐지 낭만도 없고 구멍난 양말처럼 되는 대로 살아와 망망대해 갔던 나의 삶에 또 다른 세상을 보았어 난 너무 좋아서 온종일 웃고 다녔어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에 남아 떠나지도 못한 채 또 길을 멈추네 우리 아름답던 그 추억 속에 함께 살아요 기억 속 그대와 함께 난 춤을 출 거예요 너 없는 지금 모든 게 꿈인지 꿈이 아닌지 난 지금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지금 이곳이 너의 품인지 품이 아닌지 아픈 가슴은 왜일까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무언가를 지켜야 하는 건 그곳에 지쳐도 미쳐야 하는 건 그래 난 너에게 미쳤었지 난 네가 원할 땐 언제나 춤을 추던 발레리노 그 모습에 웃던 네 얼굴이 다 빨개지고 어둠도 환해지고 세상은 돌고 돌아도 우리는 그러지 않기로 서로의 곁에 오래 남기로 한 길로 같이 가기로 그렇게 약속했지 하지만 홀로 남아 슬픈 음악에 억지로 남아 춤을 춰봐 불 꺼진 놀이동산에 웃고 있는 회전목마 그처럼 죽은 듯 웃으며 네가 올까 미련을 가져본다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줘 그녀에게 들리게 사랑도 미련도 다 가져가라고 나를 위해 소리를 질러줘 그녀에게 전해줘 오늘도 내일도 날 찾지 말라고 네, 계속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아마 이 과학 상상에서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 뇌는 너무 쉽게 이제 진실을 바꾸고 이제 그걸 진실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 사실이 다르다는 걸 불편해하는 게 우리 뇌의 판단 기전이다. 그리고 이게 인지 부조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체득한 방어 기전의 하나인데, 근데 이 인지 부조의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합니다. 예. 근데 그게 음모론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으로 가는 형태고 본인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자, 임상 심리학자인 로버트 호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음모론자들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이유가 이 인지 부조화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음모론자가 아닌 우리들도 사실 이제 자유롭지 못한데 이 호퍼는 그 음모론자들은 이 정도가 훨씬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이제 프랜시스 슈어라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 음모론자들이 소외와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단체가 선택한 방향을 과대평가하고 반대 의견은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전에 한번 그 과학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 UFO를 믿는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UFO가 아니다. 종말. 예, 종말 모임인데 종말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Y2K든 뭐든 뭐 이 세기말 종말론 이런 거 진짜 예를 들면 1999년 12월 31일이 지나고 2000년 1월 1일 되면 세계가 망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예, 그때 종말론자들이 종말론은 유지가 그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 논리를 유지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시기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정말. 근데 2000년 1월 1일이 됐을 때 세상 너무 멀쩡하게 돌아갔죠. 비행기도 안 떨어지고 시간도 제적으로 돌아가고 자기장도 정상이었고 해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동쪽에서 뜨고 했습니다. 이때 종말론 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냥 신이 우리 구원했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처음에는 절망하죠. 말도 안 돼. 난 내 자산 전부 다 털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서 신이 그래 신이 우리를 구했어. 아니면 계산에 착오가 있었대. 뭐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자입니다.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었대.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합리화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자 여기서 진실은 2000년 1월 1일이 되어도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팩트잖아요. 근데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종말론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가장 명확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오히려 신이 우리를 구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에 더 어느 것들이 더 현실감 있어요. 신이 우리를 구원했다와 종말론은 없다. 훨씬 이게 종말론 없다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의 사고 방식은 근데 거기에 그때 누가 조사를 했는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분이 한 사람을 끈질기고 깊게 추적해 본 결과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는 돌아갈 수 없어 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 없는 곳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난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여기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이론이 옳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의 사고방식이 결국에는 반대론자들 혹은 반대 진영이 두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이제 피디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피디님의 주장이 오래전 트라우마에서 근거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디님이 비이성적이고 정신질환이나 병적인 강박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피디님은 예를 들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주장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의 주장은 트라우마에 근거한 거고 비이성적이고 정신질환도 있어. 정신병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병적인 강박도 있는 것 같아. 아니 왜 진실을 못 봐? 라고 얘기했을 때 피디는 어떠실 것 같아요? 뭐래 하고서는 그쵸? 뭐야? 열받죠? 네. 아니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화가 날 겁니다. 근데 이 미게스트는 절대 화내지 말래요. 절대 화내지 말고 가장 먼저 주의할 게 화내지 않는 거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버리면 상대방은 저봐 우리 저봐 저렇게 비이성적이잖아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렵다. 어렵죠. 네. 속 터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속 터지는 일인데 침착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럴 때 아까 제가 종말론자예요. 네.
오늘 며칠이죠? 1999년 아니요. 오늘이 2022년 7월 7일. 7월 7일. 7월 7일 썩에는 네. 지구가 멸망한다 그랬는데 멸망 안 한 거는 내 계산을 잘못했다. 알고 보니 음력이었어요. 아, 예, 얘기했는데 PD님이 막 이제 함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수많은 종말론과 이 종말론의 차이, 그 종말론 근거가 뭐냐고 막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막 이 기본적인 거, 이 당연한 걸 왜 몰라요? 좀 병원을 가보셔야겠네. 막 이렇게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우와. 그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종말론 사례들 Y2K 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말론과 그 이후의 상황들을 침착하게 하고 단호하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여기서 상대방이 비난할 근거를 제공하거나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논쟁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분명히 그러면 음모론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할 거예요. 물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타기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현안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막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본질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음에 주목하고 관련 맥락을 보여준 뒤에 다른 것에 관해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음모론자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비난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특수한 사람들이라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이 언론의 폐해든 유튜브의 폐해든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일부 그거를 일부 사실을 전체로 인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 폐해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정신질환으로 치부해 버리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방안인 건데 저는 이런 음모론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피곤한 일이에요. 저도 말하고 아까 PD님도 막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든지 뭐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피곤한 일이고 또 때로는 막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陰謀論자들의 그런 논리를 성심성의껏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음모론이 즉 이 사회에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음모론은 정말 만들기 쉽거든요. 만들기 쉽고 말이잖아요. 논리도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대충 갖다 붙이면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부정투표 이론 그것도 음모론인데 그 음모론이 사람들 사이 얘기에 회자되면 누가 이익을 볼까?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낳는다, 뭐 코로나19 감염을 시킨다라는 그 음모론이 유행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거는 뭐 기성 권력이든 기성 언론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받더라도 상처받은 감정을 극복하고 논의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사실을 꾸준히 설명해야 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악의가 없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상대방에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의도를 가지고 특정 목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막고 그 사람이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걸 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가져오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얼마나 됐나요? 딱 맞습니다. 딱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긴 시간 어려운 주제인데요. 오늘도 하여튼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